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약간 좀 높은 음의 잡음이 발생을 좀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걸 제거하고자 원인을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마이크가 원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다시 이전에 소음 방지 기능이 있는 마이크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고가의 마이크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잡음이 흘러 들어가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교체를 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별도의 뭐 낮은 음이나 고음의 소음 데시벨을 필터링하는 뭐 그런 장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것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요번에도 해보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음향 관련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 삐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끄럽다, 또 이제 이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라고 컴플레인 하신 분들이 간혹 한 두 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두 명 정도니까 무시를 했었습니다. 이거 뭐 어떡하겠냐, 그럼 뭐 아니 그 돈 들어가지는 않아요. 제작비를 거의 안 들이고 지금 만들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못 들은 척 했거든요. 근데 바로 직전 방송을 제가 차에서 아주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제 귀에도 거슬릴 정도로 소음이 들리는 겁니다. 쓰 하는 약간 그런 음이 약간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에. 그래서 이게 듣기 불편하네.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을 찾아봤다. 지금도 만약에 들어가고 있다면 제가 또 확인해가지고 다시 또뭐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원래 오늘은 이제 정규 편성은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사실 박원순 씨 건에 대해서 다루고 싶지 않은데 어, 저를 자꾸 끌어들입니다, 이 사건이. 왜냐,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차라리 박원순 씨 얘기가 아니라 청와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 젠더 특보 관련한 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젠더 특보가 개입이 돼 있고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젠더 특보가 여기서 회의도 했다더라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박원순 씨에게 고소당한 사실을 알려준 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그랬죠. 청와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8일 날 오후 4시쯤에 경찰청에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8일 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접수해가지고 아마 종로서라고 하는데 본청에서 접수했던 것 같기도 해요. 서울지방경찰청이니까 지방청 본청 거기서 접수해가지고 이제 산이 워낙 심각하니까 조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한 2시까지 조사를 했고, 이런 건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8일 저녁에 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합니다, 본청에. 그래서 이제 경찰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 규정상 서울시장급쯤 되는 장관급이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청와대 상황실로 통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통보가 되고 또 동시에 아마 민정수석실에도 통보가 될 겁니다. 이런 사안은 보통 그렇게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까지 통보되는 거는 정상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누가 박원순 씨한테 개인적으로 알렸냐. 일단 경찰은 부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빠져나간 적은 없다. 그리고 청와대도 우리는 아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 입장은 약간 모호한 입장입니다. 대놓고 아니라고 하진 않는데 사실무근이다, 또 뭐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알려준 사람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만약 청와대에서 이걸 알려줬다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난 방송 때 드렸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웬시민단체가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피고소 사실을 알린 의혹으로 고발을 했고요. 이것도
이게 이제 이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아, 제가 자꾸 이렇게, 야, 내가 얘기했었다. 내가 말했잖니, 니들한테? 또 내가 며칠 전에 미리 얘기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들이 듣기에는 약간 고깝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왜 저렇게 자기 자랑을 하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뭔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자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왜냐? 보통 어떤 그 업체나 방송이나 뉴스들은 시청률 또는 어떤 그 후원금이나 광고 수익 뭐 이런 걸로 자기들의 성과를 이렇게 계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시청률도 낮은 편이고 수익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도 나서서 자랑을 해야죠. 이렇게 내가 말했잖냐 전부 다. 내가 그런 인재인데 나를 안 써준다. 이런 얘기를 제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다. 하여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뭐 청년 변호사 모임, 뭐 자유대한 호국단, 시민단체 활빈단 등등 뭔가 명칭이 조금 약간 좀 쎄한 그런 단체들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단체들이 경찰 및 청와대 공무원을 박 시장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으로 피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박 시장이 알림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여러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관련 의혹을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여기까지 인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박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의혹은 계속되죠. 그래서 누가 했다라고 이제 뭔가 하나 내놓지 않으면 계속 청와대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경찰은 야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하겠냐. 그 다음에 경찰은 원래 성범죄 조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하지만 그것도 30일 안에만 통보하면 되는 거고, 게다가 박원순 시장은 소환 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통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적 없다. 경찰은 딱 잘라서 말했고요.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매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통보하면은 작살 난다는 걸 알거든요. 걸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는데 어제 무슨 기사가 나왔냐. 서울시가 성추행 고소 전에 박원순 시장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 정부 관계자. 뭐가 세야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전직 비서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서울시 내부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해 박 시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A씨의 고소 전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나아가 고소 전에 박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 것으로 안다. 것이다가 아니라 것으로 안다. 난 그렇게 들었다. 이거죠. 박 시장이 서울시 내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시장은 9일 오전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한 데 이어 10일 0시를 조금 넘겨 숨진 채 발견됐다. 실제로 숨진 시간은 9일 오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은 박 시장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잠적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게 아니라 박 시장과 그 측근들이 고소 전에 A씨의 동향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믿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연합뉴스가 풀어서 설명까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 누구요? 분명히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그쪽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단 여론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아니다. 서울시일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도 전날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한 적은 없다고 했고, 경찰은 박 시장 측에 전달된 경위는 모른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박 시장 피소 사실이나 성추행 의혹은 9일 박 시장이 잠적한 후 언론의 실종 신고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아니다. 우리도 9일 이후에 알았다는 겁니다. 인권 담당관이나
여성가족과 같은 공식 창구로는 관련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 정무라인을 통한 피소 사실 인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들 정무라인은 박 시장이 잠적한 9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그냥 단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을 뿐인데 연합뉴스에서는 정무라인일 것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 안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입조심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정부 관계자는 사람이 청와대 쪽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서울시가 저기 고소장 접수되기 전에 그 누굽니까 저기 미리 고소 내용 알아가지고 경찰에 이렇게 접수되기도 전에 공식 접수가 되기도 전에 고소 내용을 알아가지고 박원순 씨한테 알려줬다더라. 근데 서울시도 그 얘기를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말 못하는 거 아니겠냐는 식으로 서울시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화자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 고소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전에 박원순한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질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박원순 씨한테 알려졌다는 내용을 하면서 젠더 특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젠더 특보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젠더 특보 운운하는데 JTBC도 사실 지금 한패입니다. 정부하고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서울시와 정부 여러 관계자가 젠더 특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젠더 특보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해 보면 이러면서 이제 JTBC는 자기들만의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젠더 특보가 이렇게 알려줬을 것이다. 젠더 특보가 이렇게 미리 확인해서 알려줬을 것이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 젠더 특보가 누구냐? 젠더 특보의 그 경력을 보면요, 성범죄 그 관련 단체, 여성 단체 쪽에도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남인순 의원 보좌관으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그 고소인을 도와주고 있는 여성 그 지금 단체가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랑 여성의 전화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 특별 대책 뭐식인가가 있는데 그 단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단체 내에서 고소인을 도와주던 누군가가 정보를 흘려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부 관계자의 이 발언의 핵심은 뭐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 그쪽 상대편에서 세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린 잘못한 게 없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쏟아지는 의심을 부인하는 동시에 그 고소인과 고소인을 도와주고 있는 측의 분열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만약에 고소인 입장에서 이 기사를 봤다 그러면 날 도와주는 누군가가 지금 무간도처럼 정보를 저쪽으로 흘리고 있구나, 이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피해망상에 쩔어 있을 테니까 아주 악질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조차도, 그래서 젠더 특보라는 사실 그냥 뭐 박원순 덕분에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인데요. 3급. 이 젠더 특보한테 뒤집어 씌운다 라는 생각을 청와대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 구라인 것으로, 이게 어제 뉴스거든요. 근데 오늘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못 가는 거죠. 이 젠더 특보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아내는 의문과 관련해서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피소 당일인 지난 8일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보고를 했다고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밝혔다. 조선일보 인터뷰입니다. 근데 이 조선일보 인터뷰는 지난 8일에 보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조선일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거를 이 젠더 특보가 했다라는 식으로 단정해서 이제 빨리 공개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글을 읽어보시면 그게 아닌 거죠. 임 젠더 특보는 제가 8일 시장님 업무를 보시는 중간에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보고를 드렸다며 그때는 성추행 관련 혐의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고소 사실을 이 젠더 특보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고소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행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고 박 전 시장에게 보고했나? 라고 했습니다. 고소당하기 1시간 30분 전인 지난 8일 오후 3시쯤에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워딩은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 양반이 들었다는 거는. 급하게 시장님 집무실로 가서 다른 업무 중이시던 시장님께 혹시 실수한 거 있으시냐고 물었다. 당시 박 전 시장 반응은 그게 뭔 소리냐? 왜 그러냐고 제게 되물었다. 그래서 제가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돈다. 많이 걱정하는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피소 내용도 보고 했나라고 물었는데 고소 여부는 당시 저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시장님께 여쭤본 것이다. 그런 일인 줄 상상도 못했다. 결국에는 아까 어제 정부 관계자가 고소당했다고 젠더특보가 시장한테 알려줬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 정부 관계자의 거짓말은. 청와대의 거짓말이 드러난 겁니다. 이 조선일보 보도, 이게 다른 의도로 쓰여진 조선일보 보도로 의해서 청와대의 어떤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8일날까지만 해도 젠더특보도 고소당했는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냥 박원순 씨 관련해서 안 좋은 소문 든다. 뭐 이런 얘기는 일상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도 뭔 소리냐? 바쁘다. 이런 거죠. 그날 밤 시장 주재로 내부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는데 라는 질문을 했는데 늘상 하던 현안 회의 중 하나였다. 시장님과 다른 2명이 있었고 시장님이 아까 낮에 얘기했던 게 뭐냐 다시 해봐라 라고 하셨다. 그때도 저는 피소 사실은 몰랐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뭔가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고소당한 사실은 모르고 그냥 뭐 안 좋은 소문이 좀 돕니다.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젠더특보도 솔직하게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어쩌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소당한 사실은 몰랐는데 고소가 곧 들어갈지도 모른다. 또는 성분 관련 스캔들이 돌고 있다. 요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소 사실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지가 쓰레기가 되니까. 박 전 시장이 당시 회의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데 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인하고 있죠. 아니다. 당시에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 다만 시장이 중간중간에 생각에 잠기긴 했다. 내일 모여서 다시 얘기하자고 끝냈다. 박 전 시장은 고소 사실을 언제 알았나? 그건 모르겠다. 저는 시장님이 사라지신 9일 오전에 시 외부에서 듣고 비소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젠더 특보라는 사람도 9일 오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외부 어디에서 들었나? 청와대나 경찰에서 알린 것은 아닌가? 그건 나중에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 9일 당일 사실을 내주고 내부에서 급하게 움직였다는 건가? 그건 피해 경우에 대해 회의를 했다. 여러 피해 경우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시장님과 연락이 안 됐다. 더 비상 상태가 됐다. 그래서 차가 나섰다. 뭐 이런 얘기고요. 꼭 경찰에서 밝히겠다. 곧 밝히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건지 아시겠죠? 청와대가 이 젠더 특보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서울시에서 똑바로 말 못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먼저 알고 해준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디테일을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 사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건에 포커스를 두는 거는 그 정보가 조작되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사실 이런 일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국민들 전체가 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조작하는 거. 근데 이건 지금 청와대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알려줘 놓고서는,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여기는 박원순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들한테 조사가 들어오고 자기들이 작살날 것 같으니까 국정상황실이나 민정수석실 또는 대통령 본인이 알려줄 수도 있죠. 사실 그러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엄밀하게 공무집행 방해를 하신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저러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사실 고소 사실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박원순 씨한테 청와대에서 누가 알려줄 수 있느냐? 민정수석이든 민정비서관이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든 간에 뭐 알면 아는 대로
아름아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큰 일로 번지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보안 유지를 하고 공무원이라면 상부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밑에 부하 직원한테 야 이거 박원순한테 알려줘라라고 하게 되면 그럼 부하 직원이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을 겁니다. 저기 그거는 위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 보고를 받고 나서 대통령이 박원순 씨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알려줄 수도 있죠. 보안 회선으로. 대통령이 알려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사실. 그게 아니면 청와대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누구 한 사람을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아 우린 아니다 이렇게 발뺌을 할 가능성이 적죠. 왜 저러겠습니까? 그냥 당사자 개인적인 실수로 해서 자르면 되는데. 잠시 뒤에 정식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